안녕하세요. 네, 3강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정미경입니다. 일 강, 2강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혹시 특히 2강 들으시고 나서 조금 충격이었다라는 생각 하셨습니까? 이미 아마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어쨌든 그 일이 내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볼 때는 감동도가 좀 다르죠. 네. 제가 서비스 산업의 여러 일을 여러 업종에서 관련돼서 하고 있다 보니 사실은 굉장히 저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던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고 기술의 변화가 이 서비스 산업에도 큰 물결처럼 오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위기를 주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런 어려운 위기가 있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마당은 이 서비스 산업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버텨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프로페셔널이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네, 첫 시간에 아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이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높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그래프로 보면 일명 한국의 서비스 생산성은 좀 낮은 편이죠. 물론 점차 올라가고는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여러분 혹시 뭐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알프스를 잠깐 갔었는데 거기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라는 나라 자체가 관광으로 관광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들의 경쟁력을 한번 보면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본인 외국어, 그러니까 본인 국어와 함께 외국어 하나가 때로는 2개 정도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뭐 영어권이다 보니 조금은 쉽겠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한자권이니까 중국어랑 일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가능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열심히 우리가 일해왔고 노력해서 지금의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이제 고도화되는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만 지금의 이 시장에서 우리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에도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업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마 직접 공연까지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나라에 한 2, 3년에 한 번씩 와서 이 태양의 서커스라고 하는 캐나다 회사가 공연을 하고요. 주로 서울에서는 잠실에서 하는데 대부분 거의 전석이 매진이 되고 그리고 한 3달 정도 공연을 하게 되면 꽤 많은 수입을 벌어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꽤 많은 수입을 얻는 정도가 일명 5,00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10억 달러, 우리나라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가능하시다면 직접 가셔서 공연을 보시는 걸 강추하고요. 아니면 또 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기존에 경험하셨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서커스하고는 문화가 좀 다릅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으로 대표적인 이 서커스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여자고 남자가 허리를 꺾고 팔을 꺾어서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분들의 이게 몸에 이 줄져 있는 이 근육을 보시면서 야,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정도의 근육과 유연성을 가지려면 미니멈 한 10년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통해서 한번 접했던 이쪽 그 태양의 서커스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이 한 분 계신데요.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태양의 서커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공연이 오쇼라고 있어요. 그게 왜 대표적이냐면 물을 이용한 쇼입니다. 그래서 꼭 수영장 같고 또 수영장을 덮으면 또 무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 오쇼인데요. 그 오쇼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싱크로나이즈드 국가 대표 선수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입사할 때도 뭐 2, 3번인가를 떨어졌다고 그러고요. 떨어지고 가서도 실제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돈무대에 올라가려면 5년 또는 그 이상 가는 훈련을 통해야만 돈무대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공연을 보시게 되면 그 무대 한 장면 한 장면이 거의 예술 장면이고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정말로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볼 때는 좀 가까이 보겠다고 12만 5천 원 주고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의 가치를
사실은 고객한테 주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잘한다 수준이 아니라 뭐 이런 표현하기면 그렇지만 정말 미쳤다? 네, 미쳤다고 표현하기보다 아까 우리 이 과정의 제목이었다면 정말 프로다 이런 느낌으로 고객들에게 전달되지 않고는 흔히 말해 고객들의 사랑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혹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잘 보시나요? 네, 저도 즐겨 봅니다. 진짜 달인인 것 같아요. 흔히 거기에는 프로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서비스 산업 아까 지난번 2강에서 로봇에게 뺏긴다 맞습니다. 로봇이 로데도 불러주고 간호도 해주고 뭐 흔히 음식도 만들어주겠죠. 아니면 뭐 안마도 해줄지 모릅니다. 분명히 로봇의 역할은 있긴 하지만 그 역할 이상과는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수준이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고급화된 수준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그 생활의 달인에서 이 세차의 달인 김문기 씨 걸 보면서 정말로 놀랐는데요. 그냥 뭐 여러분들도 자동차 갖고 계시면 아마 세차 가실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냥 맡겨놓고 오지요. 근데 이분은 그 맡기는 고객에게 그냥 차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가 아니라 나중에 한번 동영상으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 이 샤워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하는데 그 퍼포먼스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정도예요. 네, 몇 년의 연습을 했고 그리고 뭐 방송 한번 나간 덕분에 잘 되셔서 지금은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되 계시는 만큼 본인의 부가가치를 높이셨더라고요. 뭐 그냥 차 깨끗이 닦으면 되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라는 수준에서 했다면 아마 이분이 방송에도 나오지 않으셨을 거고 그 덕분에 흔히 말해서 세차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차장 주인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서비스를 하던 간에 뭐 그냥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나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도 뭔가 더 나른 가치를 차별적으로 내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분명히 그건 우리가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고객에게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사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네, 서비스가 감정노동이고 힘든 일이다라고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고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의료 서비스를 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하거나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10년 가까이의 전문성을 갖춰야만 인정을 받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전문 서비스가 받는 대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 하고 있는 거 일명 내가 작은 라면 가게를 한다 하나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전국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서 어느 라면 가게에 가보면 그 라면 맛이나 서울에서 먹는 라면 맛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저 시골 맛이나. 왜냐하면 동일한 라면으로 끓여주기 때문이죠. 물론 가끔 약간 오돌오돌하냐 아니면 퍼졌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라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가까운 일본만 나가도 라면 우리나라가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라면 하나도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데 나만의 라면의 맛이 있습니다. 특이한 다양한 음식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라면 가게 하나가 누구나 다 먹는 가게, 저기도 이 가게고 저기도 이걸 먹고 저기도 이걸 먹는 게 아니라 나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얻는 거죠. 그런 것처럼 프로가 된다는 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흔히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시간은 10년이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최고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요즘 흔히 잘 나가는 아이돌들 요즘 저는 복면가왕이란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 아이돌이 진짜 아이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노래 실력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하루 이틀 노력한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소개해준 이 친구가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인데 스페이스에서 했던 스페셜의 작심 1만 시간에 나오는데요. 연습생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습만 하고 살았대요.
추석 때 연습만 하고 휴가 때도 밥만 먹고 연습만 하고 끊임없이 뭐 한 거죠? 연습을 하죠. 거기서도 사실 스타가 된다는 건 정말 바늘구멍 같은 기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의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투자해서 정말로 프로가 되기 위한 노력이 배경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면 하나를 끓이던 청국장 하나를 끓이던 아니면 미용 기술을 하나 갖던 그냥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경쟁력이자 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우리의 전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려운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네, 한 번쯤은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지난 2강을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특히나 여기 뭐 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많으신 또 연배가 계신 분들은 막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산업이 부흥이 될 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그만큼 어때요? 벌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삼포시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한정돼 있고요. 보셨던 것처럼 그 일자리조차도 로봇에게 밀릴지 못하는 게, 밀릴지 모른다는 게 어떨까요? 지금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전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나만의 어때요?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남이 하지 않는 일의 창조적 생각,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득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적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배경이 쌓였기 때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연구하다 보니. 그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에디슨의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패하다 보니 불이 켜지는 방법을 찾았듯이 그런 방법들을 찾기에 계속적인 노력들이 우리의 서비스 산업에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하지 않을까. 의료는 의료대로, 호텔은 호텔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또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작은 서비스 산업에서도 최고가 되기 위한 제가 그 시댁에 갈 때 가끔 들리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빵집이 조그매요. 네, 사람 한 세 쓰면 공간이 찹니다. 근데 거기에 젊은이들 몇 명이 빵집을 하는데 꽤 꾸준히 운영이 되네요. 가서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좀 받았던 건데 예술가처럼 일해라 라고 하죠. 네,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네,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의 적성에 맞아? 안 맞아? 나 일은 힘들어 라고 하죠. 네, 근데 예술가들은 자기 일을 적성에 맞는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술가처럼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화가를 하고 싶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예전부터 찾아서 그걸 꾸준히 했다면 가장 해피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술가처럼. 네, 그래야 뭐가 되죠? 프로가 됩니다. 왜냐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가요? 그림 그리는 겁니다. 네, 청소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가요? 청소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어제보다 오늘 나은 그림, 그리고 어제하고 똑같은 그림은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더 나은 그림을 만들어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면 유명한 화가로서의 자기의 성장의 모습을 대가로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청소를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방법, 청소하는 기술, 청소하는 뭐요? 접근을 조금은 새롭게 한다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새로운 뭔가 방법론이 나오면서 그게 특허가 될 수도 있겠죠. 요새는 제조업의 유형의 특허만이 아니라 무형의 특허가 앞으로는 더 경쟁력을 갖는 중요한 방향성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흔히 음식을 하나 날라주더라도 일명 머리에 아름다운 이 미용을 하시는 미용술 하나 하시는 분들조차도 나는 예술가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뭘 만든다? 작품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모든 작품이 완벽하진 않겠죠. 흔히 도자기 굽는 어르신들 보면
그 고생해서 만든 도자기를 구워서 내면 거의 대부분은 깨시잖아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흙을 빚어 몇 시간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 모형을 집어넣어 며칠을 말려 구워 그 만든 그 정성스러운 그 도자기에 흠집이 조금이라도 가면 깨버립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완성 작품을 만들듯이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만든 작품은 누군가가 봐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우리가 말하는 고객입니다. 근데 그 바로 고객은 관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연극을 하시는 감독님을 잠깐 뵀는데요. 요즘 연극 세계도 어렵다고 합니다. 고객이 2시간 동안 연극을 잘 보고 나서 재미없다고 환불해달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이젠 쉽게 아무나 막 공연을 올릴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그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품성 하나, 흔히 말해서 고객이 기대하는 거에 맞추지 못하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예술계에서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나타나겠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조금 좀 따분하기도 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그럼 해야 돼? 그렇죠. 끝이 없네요. 네, 왜냐면 나는 그냥 쉬고 있고 남들도 쉬고 있으면 좋은데 내가 쉬고 있을 때 남들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 스타벅스 얘기해드렸지만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커피숍 지금 존재하는 데가 있나요? 시골에 내려가면 흔히 다방 뭐 이런 의미의 몇 개의 정말 예전을 추억할 수 있는 거 말고는 남아있는 커피숍들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프랜차이즈로 고급화된 커피숍으로 다 어때요? 변화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예술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이분은 원래 전기 공사를 했던 전기 수리 서비스를 해주셨던 분이었겠죠. 근데 안타깝게 2팔을 감전사고로 잃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고 계시죠? 화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서예 화가는 아니신데 서예로 하는 거라 서예 크로키라고 하는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처음 만드는 화풍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어떤 것을 전문성을 가지면서 프로페셔널하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좀 이겨내는 모습들. 여러분 아마 텔레비에서 몇 번 나오셔서 이분도 보셨죠? 누구시죠? 일명 젊은 시절 20몇 살에 건설 현장에서 다리에 크레인이 덮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치셨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구를 사셨지만 놀랍게도 농구 선수로 국가대표 장애인으로 나가서 금메달까지 따시지만 제2의 인생을 노래로 선택을 했고요. 음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실 노래라고 하는 건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배에다 힘을 줘야지만 소리가 나오는 게 노래잖아요. 근데 아래가 불구다 보니 사실은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견디셔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 하루하루 이분들 못지않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서비스 작품은 좀 더 나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한 분 더 소개한다면 이분입니다. 이분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당황스럽죠? 에이미 밀린스라고. 혹시 여러분 뭐 테드라는 동영상을 접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유명한 강사로 알려진 분인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안타깝게 종아리 아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수술을 통해 종아리 아래를 결단을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분은 강연을 하실 때 지금 저 뒤에도 모습이 보이지만 뒤에 자기의 의족을 12개를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건 승마할 때 쓰는 거고 스케이트 할 때 쓰는 거, 운동할 때 하는 거, 짧은 치마 입을 때, 긴 치마 입을 때, 청바지 입을 때 이게 다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부럽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부럽다고 생각이 들까요?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그것들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자기의 삶 속에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저도 서비스 산업에서 20년 넘게 박사과정까지 마치면서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과정들을 그래도 넘어선 것이 지금의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절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빵 하나를 만드시든 아니면 뭐 하나를 지금 서비스업에서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최선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가,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고객들에게 작품을 내놓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비스 업종에서도 특히 고객센터라는 곳으로도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고객센터에 전화를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어쩜 척척박사야? 내가 묻는 말에 어쩜 이렇게 대답을 한마디로 1초의 간격도 없이 얘기를 하지?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안타깝지만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잘 못해서 짜증을 경험하셨던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말로 다양한 곳들이 하루에도 수백 통의 수만 통의 전화를 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것들을 다 대응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서비스 업종에서도 고객센터만큼 열심히 공부한 데가 없을 거예요. 거기는 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무료 시험까지 매달 보는 게 이 고객센터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 서비스 분야에서는 새롭게 서비스에 대한 시각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건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도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과자든 뭐든 하나 사러 가실 때 어디로 가시나요? 흔히 요즘 우리나라 말에 구멍가게라는 게 거의 없어졌죠. 뭐로 바뀌었나요? 다 체인으로 바뀌었죠. 그걸 바로 거의 완성이 돼서 일본에서 대거 성공을 하셨고 그 모델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대부분의 구멍가게들이 다 체인점으로 바뀌었죠. 그거를 만드신 회사의 대표이사이신 스즈키 도시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1만 번의 도전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 매장에 딱 들어가시면 그 매장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물건 사고 나오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찾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모양의 디자인이 만드는 데까지는 20년이 넘는 꽤 오랜 시간의 고민의 여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장의 디자인 하나, 진열 하나, 높이 하나, 그리고 진열의 순서 하나, 그리고 거기에 가격표 붙이는 거 하나 등등등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고객들이 왔을 때 가장 최적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서 기분 좋게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지금도 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가면 똑같은 매장인 것 같지만 딱 가보시면 같은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시던가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조금 강한 메시지죠. 모두가 서로의 뺨을 힘껏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매너리즘 타파를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동 강도의 그 세기는 하루같이 높아집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노동 강도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다 보니 대가는 적죠. 그러면 대가가 적은 만큼 계속해서 프레시를 그냥 받는 걸로 그러면서 좌절하면서 흔히 말해서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의 이 전환점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내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거냐. 이건 우리의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께서 보셨던 앞에 1강과 2강을 통해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아,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은 미래의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고의 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서비스 산업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비스 산업의 프로가 되셔서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리고 이 산업도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터전으로 있는 이 대한민국도 더 큰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프로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말고 1만 번의 도전 이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